이왕이면 일찍 보시면 좋잖아요. 나 뭐 2024년부터 크산 본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슈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오늘은 이 K3 리그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근데 오늘 화면에 나오는 얼굴이 너무 생각보다 누리끼리 해가지고 좀 조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을 향한 열정이죠. 이 K3 리그 2024년의 시즌이 개막을 했고 이제 7라운드까지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참 힘차게 출발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치열한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K3 리그 제가 중계를 하지만 K3라고 하면 재미없다, 수비 축구한다, 8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분 동안 서로 공격하다가 뭐 골 안 들어가면 그만이고 넣으면 한 골 들어가서 1대0 뭐 이렇게 끝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이 편견들을 깨는 역대급 레이스가 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저는 하고 있어요. K1, K2 리그 요즘에 많이 수준 올라온 거 너무 잘하는 거 다들 잘 아시겠죠? 근데 이 K3 리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리 축구 좋아한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팬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승강제로 좀 있으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 1, 2 좋아하시는 분들도 K3 리그 상황에 전혀 무관심하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2027년부터라고요? 네, 원래 중3 때 거 고3, 그러니까 중3 때 고3 때 거 미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가잖아요. 3년 미리 한다 생각하시고 저랑 같이 선행학습 오늘 한번 힘차게 떠나보시죠. 가볼까요?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좀 가설을 세워봤는데, 이론이라고 할까요? 리그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두 팀에서 네 팀 사이에 압도적인 강팀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우승 레이스가 흥미로워지고, 원래 리그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프리미어 리그는 201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빅4가 있었죠. 퍼거슨의 맨유, 무리뉴의 첼시, 벵거의 아스날, 하나 어디죠? 죄송합니다. 리버풀, 베니테스의 리버풀, 이렇게 네 팀이었는데 이 네 팀들이 경쟁할 때 굉장히 많은 팬들이 유입이 됐고 저 또한 그 세대예요. 저도 그 빅4 세대에 유입이 됐었고 박지성 선수 좋아하면서 이렇게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 빅4의 경쟁은 프리미어 리그의 글로벌화에 굉장히 도움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이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이렇게 세 팀이 우승 경쟁하는 거 정말 치열하고 재밌잖아요. 우승 경쟁에 굉장히 흥미가 모아지죠. 라리가도 볼까요? 라리가는 뭐 워낙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가 있죠. 엘 클라시코. 그리고 여기에다가 2010년대 중반에 라리가가 빡 이 세계 축구를 주름 잡았던 그 시기에 펩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 무리뉴의 레알, 무리뉴 여기도 껴있네요. 그리고 시메온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죠. 이렇게 빅3가 또 2010년대 중반을 주름 잡으면서 라리가 우승 경쟁이 한때 박 터졌던 시기가 또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다가 분데스리가 2010년대 중반 분데스리가 중흥기, 손흥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본 것도 맞긴 한데 대여 클래시코도 정말 치열했죠. 이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스 결승까지 가는 어떤 그런 라이벌 관계도 있었고, 그러면서 리그에서도 그 치열한 라이벌리가 이어졌었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축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K리그 1도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 K리그 1에도 빅4가 있었습니다. 성수울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남, 수원, 울산, 포항 이렇게 네 팀이 우승 경쟁을 많이 했다고 하고, 이 전통의 강호들이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는 팀들도 분명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잘 나갔다, 그러면서 팬몰이를 좀 많이 했다. 최근에도 이제 우승 경쟁이 현대가 더비로 이게 치열하게 벌어질 때 굉장히 또 흥미를 많이 끌었던 K리그고, 최근 시즌들에서는 울산이 좀 압도적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 이 박태하 감독의 포항, 울산, 요게 뭐 김천 정도 이렇게 뭐 세 팀이 우승 경쟁을 하면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동해안 더비가 또 치열하게 우승 경쟁권에서 펼쳐질 때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K리그고요. 이렇게 두 팀에서 네 팀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 리그가 흥행을 하는데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왜냐? K3 리그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시즌 K3 리그 팀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2강이 저는 가장 눈에 띄고 있어요, 지금. 경주원 수원이랑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이 두 팀은 매 경기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 압도적인 특히나 공격력을 뽐내면서 상대를 위에서 찍어 누른다는 느낌을 주는 팀들이거든요. 사실 이 K3 리그에 이런 느낌을 주는 팀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에 두 팀씩이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 굉장히 저는 팬 입장에서 반갑고요. 그 아래로는 중위권 그룹이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위권 그룹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팀들이 있고,
약간은 좀 하위권에서 경쟁을 하는 걸 걱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좀 드는 팀들이 네 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번 시즌 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승격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여주FC, 뭐 당장의 성적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팀이죠. 대구FC B팀까지 이렇게 세 팀이 순위 경쟁에선 좀 약체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가운데 2강 일단 두드러지고요.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중강, 그러니까 중위권 팀들 중에 상위권 도약 가능성이 있는 7개의 팀들. 이 팀들 가운데 중반기가 지나가면서 두세 팀 정도가 2강으로 올라붙어서 우승 경쟁을 함께 펼쳐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팀에서 네 팀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우승 경쟁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즌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채 지나지 않은 4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승 경쟁 판도가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섣부른 예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경주 한수원입니다. 경주 한수원 이번 시즌 현재 1위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내셔널리그의 강호였죠. 옛날부터 너무 잘하던 팀이었고 최근에 K3 리그 출범한 이후에도 좋은 성적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2021 시즌에 4위, 2022년도엔 3위, 작년에 좀 주춤했죠. 10위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현재 1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K3 리그는 제가 알고 있는 축구 리그들 가운데 구성하고 있는 선수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팀의 성적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선수단이 곧 좋은 성적으로 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리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경주 한수원 이번 시즌 선수단 구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많은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일단 들어온 선수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된 선수들입니다. 곽성욱 선수가 서울 이랜드 FC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중원에서 굉장한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여전히 프로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경주 한수원으로 왔어요.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작년에 울산 시민에서 정말 공격진에서 싸워주는 역할을 잘해줬던 이영경 선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FC 목포의 수비의 핵심 중에 한 명이었던 여재율 선수 센터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FC 목포 작년에 2위를 기록했는데 그때 이 하드캐리했던 선수가 제갈재민,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가 있죠. 그리고 조건규 선수도 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도 경주 한수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병철 선수, 강원 FC로부터 영입이 됐었고 작년에 이 강릉시민 축구단에서 활약을 했었던 우병철 선수입니다. 주전급 자원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팀의 보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고요. 또 한 명의 수비수가 있죠. 김해시청으로부터 이병국 선수 핵심 자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요소 알찬 보강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강은 딱 그 기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백 라인에 핵심 선수 2명,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지금 곽성욱 선수만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여주FC로부터 이동희 선수 데려와서 쏠쏠하게 쓰고 있거든요. 곽성욱과 이동희 조합, 중앙 미드필드 2명 새롭게 데려왔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형경과 조건규 그리고 우병철까지 백업으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어 라인을 정말 탄탄하게 세운 경주다. 영입을 통해서 이렇게 척추를 올바로 세운 이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켜낸 선수들 한번 살펴봐야죠. 지켜낸 선수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K3 리그는 1년 단위로 모든 선수들이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즌에서 일단 그 다음 시즌에도 같은 팀에 뛴다라는 얘기는 직전 시즌에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줘서 구단에서 재계약을 제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야 되는 무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데 성공하고 경주 한수원과 재계약을 체결한 선수들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선수들입니다. 자, 이 선수들 굉장히 또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킨 선수들이 좋아요. 잘 지켜냈습니다. 윤병권 선수 경주의 캡틴이죠. 지켰어요. 작년에 27경기 뛰었고요. 장지성, 리그에서 가장 좋은 왼쪽 풀백 중에 한 명입니다. 크로스 능력 좋고요. 공격 가담 능력 좋고요. 판단력 노련하고요. 2022년부터 경주에서 뛰었는데 이번 시즌도 경주와 함께합니다. 대전 코레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과 또 U23 국가대표에서도 뛰었던 이슬찬 선수. 작년에 공복무하면서 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거제 시민축구단에서 뛰었는데 거제 생활 끝나고 넘어온 게 경주예요. 작년에 하반기 잠깐 뛰었었는데 5경기 뛰었고요. 올해 또 경주 한수원에서 계속해서 선수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슬찬도 여전히 좋은 기량 보여주고 있고 작년 수비 라인의 핵심이었던 김한성 선수 재계약했고요. 김정주 선수 이제 뭐 경주 공격에 어떻게 보면 에이스이자 상징 같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2022년 8월부터 경주 소속이었는데 작년에 5골과 5개의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올해도 경주 유니폼을 입습니다. 니시구치 레오 선수 작년에 정말 야심차게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싱가포르 리그를 씹어먹고 왔거든요. 근데 니시구치 레오가 한국 들어온다고 했을 때 K리그2 구단들에서도 굉장히
굉장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결국은 경주 유니폼을 입었고 작년에 7경기 나서서 참 어떻게 보면 경주라는 팀이 좀 쉽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 레오 선수가 이 왼쪽 윙포워드로 나서면서 어느 정도 좀 득점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줬었는데 좀 긴 기간 부상을 당하면서 스쿼드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도 경주와 함께 한다. 레오 선수의 능력을 한번 다시 믿어보는 경주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카릴 선수도 경주와 함께 합니다. 작년 시즌 후반기 경주에 합류해서 경주가 전반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14위까지 쳐져 있었는데 이 니시구치 레오 선수의 부상 공백, 또 그리고 이 서동현 선수가 후배들에게 자리를 좀 내준다고 하면서 뒷방으로 물러나 있다 보니까 공격수 자리가 좀 비어 있었거든요. 그 공격수 자리 정말 야물딱지게 채워줬던 이 카릴 선수가 이번 시즌도 경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쿼드만 봐도 경주가 왜 강한지가 어느 정도 보이죠? 뭐 자세히 좀 경주가 왜 강한지 살펴보자면 일단 두터운 공격진 뎁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조건규, 이형경, 그리고 카릴, 이 세 명의 선수만 봐도 원톱 스트라이커로 어느 팀 가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세 명의 선수가 지금 한 팀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유럽 축구 많은 분들이 친숙하시니까 유럽 축구로 따지면 해리 케인, 루카쿠, 홀란드 이렇게 세 선수가 한 팀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해요. 정말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이 정도의 급의 선수들이 지금 한 팀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좀 다양한 공격 자원들, 결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한 팀에 몰려 있다. 엄청난 뎁스를 보여준다. 여기에 측면 자원인 레오, 뭐 김정주 이런 선수들도 건재하니까 공격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격진에서는 계속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 조직력이 중요한 백포라인에서는 고정적인 라인업이 계속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장지성 거의 붙박이고요. 최근에 부상 때문인지 이유찬 선수가 선발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오른쪽에 이슬찬 선수도 거의 붙박입니다. 윤병권 왼쪽 센터백으로 당연히 붙박이고요. 김해시청으로부터 데려온 이병옥 선수도 센터백 조합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여기에 뭐 백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여재율 선수도 언제든지 스쿼드에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이고, 김한성 선수도 지금 계속 명단에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부상인 것 같거든요. 김한성 선수도 팀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자원이고, 그러니까 이 경주의 백포라인이 단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래 WK리그의 경주한수원 여자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이 경주한수원 여자축구단의 별명이 경주산성이에요. 그만큼 탄탄한 수비라인을 구축한다. 백스리를 바탕으로 한 수비를 하는 팀인데 이 경주산성이란 이름 이번 시즌에는 이 남자 축구단에도 좀 통용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고정적인 백포라인을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리그 4라운드까지 무실점이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5라운드 때 첫 번째 실점했는데 그게 여주FC 상대였고요. 그 경기에서 5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뭐 6라운드도 또 무실점이었고 7라운드 때는 사실 두 골 실점하면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조직력을 수비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욱 골키퍼도 적어놨는데 정성욱 골키퍼도 작년 대전 코레일에서 정말 놀라운 선방 능력을 보여줬던 골키퍼죠. 이번 시즌 정말로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가주고 있고 그만큼 경주 수비가 탄탄합니다. 여름 이적 시장 물음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사실 경주가 작년에 좀 전반기 좋지 않았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기 14위로 마쳤다가 여름 이적 시장에 뭐 카릴, 주앙 레오나르도 이런 선수들 데려오면서 굉장히 또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긴 기간 무패를 달리는 기간도 있었는데 경주한수원 축구단이 또 프런트가 일 안 하는 구단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우승각이 보인다 하면은 또 선수 수급 야무지게 해줄 거거든요. 아니면 뭐 좀 위기가 있다. 초반에 이렇게 우승 레이스 달리다가 약간 좀 페이스가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또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올 수 있는 팀이니까 경주한수원의 여름 이적 시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경주한수원에 대한 좋은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시흥도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시흥시민 축구단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2021년도에 K4리그 2위를 기록하면서 승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창훈 선수가 K4 리그를 폭격을 했습니다. 30골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도 K3, K4 통틀어서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K3 리그에 입성을 한 시흥시민 축구단이죠. 사실 창단 초기부터 이 시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시흥시민 축구단의 프로화 의지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K3 리그 승격 첫 시즌에도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야심차게 선수 보강을 하면서 리그 초반부터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 좋은 초반 레이스를 보여줬었습니다. 결국 최종 순위는 5위긴 했어요. 이때 당시에 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산업기능요원 군복무 할 때 이렇게 또 대체 산업에서 복무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산업기능 요원들이 많네요. 네, 산업기능 요원들을 출전을 시켜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시흥시민 축구단과 울산시민 축구단이 이런 선수들을 출전을 시켰는데 이때 어떤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 K3 리그는 원래 이 군복무하는 프로 선수가 뛸 수 없는 리그입니다. K4 리그는 가능한데 K3 리그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게 군복무 중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를 해놨냐면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선수들이 못 뛴다라고 규정에 명시가 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시흥시민축구단은 공익근무 요원이 아니라 산업기능요원들을 데려다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정을 우회해 간 거고 좀 안 좋게 보면 꼼수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남의 집 잘 되는 거 보기 힘들죠. 네. 다른 구단들이 뭐 리그 보이콧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 규정이 좀 수정이 되고 뭐 합의에 의해서 후반기부터는 산업기능 요원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시흥시민축구단이 100%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시흥시민축구단이 6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2024년 현재에는 작년 시즌의 어떤 이 후반기에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현재 리그 2위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그 프로화 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구장으로 쓰는 이 정황체육공원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잘 쓰기 위해서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잔디를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홈구장을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황체육공원에서 희망공원 운동장으로 지금 옮겨 있는데 이 운동장이 굉장히 또 중계하기 불편합니다.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이 카메라 각도가 설치할 수 있는 각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좀 낮은 앵글에서 저희도 중계 화면을 봐야 하고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희망공원이라는 이 희망찬 이름답게 시흥 선수들은 계속 희망의 항해를 이어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와 마찬가지로 시흥도 어떤 선수들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죠.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 선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재 선수가 들어왔어요. 이 선수 이름을 기억하시는 K리그 1, 2 팬분들 꽤 계실 거예요. 작년에 광주FC에서 7경기, 8경기 정도 뛰었고 데뷔골도 기록을 한 선수입니다. 허율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받아서 빵 때렸던 공이 그대로 골대 상단에 꽂히는 아주 멋진 데뷔골을 기록했던 이 주영재 선수고요. 이 주영재 선수가 이번에 측면 공격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FC 안양과의 코리아컵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죠. 주영재 선수는 K3 리그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좀 검증된 주전으로 기용할 만한 공격 자원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졌다는 거. 박승수 감독 입장에서 아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워낙 다른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같이 됐으니까 이 부분의 공백을 좀 메워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호근 선수가 부천FC로부터 영입이 됐습니다. 센터백이고요. 계속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의 작년 시즌 초반 정말 놀라운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던 이지홍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홍 선수도 이 주영재 선수의 부상 공백을 정말 거의 티 안 나게 그 이상으로 메워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측면에서 공격 가담 활발하게 해주고 있고요. 지금 좀 기록을 찾아볼 텐데 이지홍 선수가 이번 시즌에 지금까지 8경기 나서서 3골과 하나의 어시스트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선수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 올리고 있는 이지홍 선수예요. 경주 한수원 또 우승 경쟁팀인 경주 한수원의 이름도 참 경주스러운 서경주 선수가 역시 시흥시민축구단 유니폼을 입었고요. 또 같은 경쟁팀 경주 한수원의 유지민 선수도 시흥으로 넘어왔습니다. 서경주 선수는 왼쪽 풀백 계속 주전으로 나오면서 벌써 3개의 도움 올리고 있는 선수고요. 유지민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경주의 카리나였죠. 이제 시흥의 카리나가 됐습니다. K3 팬분들께서 유지민 선수를 이름으로 안 부르죠. 웬만하면 카리나라고 부르시는데 올해는 뭐 100% 스타팅 멤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고요. 충주로부터 변준영 선수 내려왔고 역시 주전으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퍼즐이었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이 선수 9경기 5골 기록하고 있는 까밀로 선수를 브라질 3부 리그로부터 데려왔습니다. 역시 재계약한 선수들도 살펴봐야죠. 재계약한 선수들 아까 뭐라 그랬죠? 일단 1년 동안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들. 그러니까 그만큼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감독과도 호흡을 맞춰봤고 리그에서도 이미 검증이 된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 팀의 시즌 성적이 결정되기도 해요. 시흥도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들 잘 잡아놨습니다. 보시죠. 김덕수 골키퍼 또 재계약했어요. 2022년부터 시흥에서 뛰었는데 작년 시즌 16경기 그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오는 경기에서만큼은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반사신경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근거리에서의 슈팅도 팔을 뻗어서 막아내는 김덕수 골키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시흥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여기에 오스타 오성진 선수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청춘FC 기억하시죠? 네, 청춘FC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좀 근황을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현역 선수 생활 이어가고 있는 선수는 오성진 선수가 유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1993년생의 오성진 선수 이제는 베테랑이 됐고 작년 시즌도 24경기 나서서
두 골과 3개의 도움인데 이번 시즌 재계약하고 나서 폼이 정말 미쳤습니다. 두 골과 3개의 도움 벌써 채웠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작은 체구고 빠르고 날렵하고 피지컬적으로 단단한 오성진 선수이기 때문에 오성진 폼이 올라오면 무섭다는 거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안수민 선수도 재계약했습니다. 작년에도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격 포인트 쏠쏠하게 기록을 해줬었고 리더십도 있는 선수고 덕분에 또 이번 시즌에 캡틴으로 나서고 있죠. 부상으로 지금 잠깐 빠져 있는데 안수민 선수의 칼날 같은 중거리 슈팅 시흥의 공격에 또 하나의 축이 돼줄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좌우로 패스 뿌려주는 능력도 있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황신중 선수도 재계약에 성공합니다. 28경기 4골과 4개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작년에도 인상을 남겼던 황신중 선수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선수죠. 작년 후반기에 합류해서 팀을 정말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던 브라질 연령별 대표 출신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 리마 선수가 이번 시즌도 시흥과 함께합니다. 2023 시즌 11경기 나서서 한 골, 이번 시즌에 벌써 2골 기록하고 있는 리마 선수고요. 리마 선수가 중원에서 보여주는 이 패스 배급 능력, 전진 패스,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동료들에게 패스 내주는 타이밍, 이런 것들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시흥 경기니까요. 여러분이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흥시민축구는 지금까지 7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5승 2무인데 이렇게 또 좋은 선수단이 있으니까 5승 2무 달리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이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흥이 이렇게 강한가. 무려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6경기 연속으로 멀티 득점을 기록했어요. 와, K3 리그에서 이런 거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저도 좀 기록을 찾아보고 싶긴 한데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기록 찾는 변태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 여유 많으신 분들 한번 이 K3 리그의 연속 멀티 득점 기록이 몇 경기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시즌 시흥의 기록은 6경기입니다. 아쉽게 7라운드에서 0대0 무승부 기록하면서 그 기록은 끊겼어요. 무패 기록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은 왜 이렇게 강하냐? 첫 번째, 확실한 브라질리언 커넥션입니다. 리마 선수 어떤 선수인지 말씀드렸고요. 까밀로 이번 시즌 9경기 5골 기록하고 있는 거 스탯으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나 좋고, 특히나 이 리마와 까밀로가 직접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자주 나온다는 게 시흥의 굉장히 고무적인 점이에요. 리마가 도움을 주고 까밀로가 마무리를 하는 플레이들 시즌 내내 좀 계속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사실 시흥이 까밀로가 나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까밀로 선수가 계속해서 골을 많이 넣어주는 거 시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쳐버린 오스타의 폼이라고 적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오성진 선수 경기 보면요, 진짜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안 지쳐요. 계속 공격적으로 스프린트 했다가 다시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스프린트 했다가 상대가 볼 돌린다 그러면 또 올라가서 압박했다가 안 지치고 계속 이런 움직임들을 후반전 70분 80분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93년생의 베테랑 선수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젊은 선수들이 안 뛸 수가 있을까요? 팀에 1인분 이상의 몫을 해주고 있는 오성진 선수고, 직접 공을 잡았을 때에도 어시스트 능력과 마무리 능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성진 선수 계속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 이 박승수 감독이 시흥에서 100경기 채웠죠? 이미 K4 리그에서 너무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매 시즌 일관돼요. 공격적입니다. 시흥은 이런 색채를 보여주는 박승수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선수 진과 함께 박승수 감독이 어느 정도 성적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역시 여름 이적 시장 물음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경주와 마찬가지로 시흥도 의지가 있는 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정적인 바탕이 일단 갖추어져 있다면 여기에서 선수를 수급해 오는 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보여주면 여름에는 뭐 구단에서는 나설 수밖에 없죠. 시흥도 만약 여름까지 좋은 패스가 이어진다, 혹은 쭉 잘하다가 여름에 좀 꼬꾸라진다, 이러면 구단에서 나서면서 곧바로 좋은 선수들 수급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우승 레이스의 향방도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좀 달아봤습니다. 지금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아직 두 팀 얘기밖에 못했어요. 이 절대 2강에 도전할 수 있는 팀들이 그 밑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 이 반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팀들 7개 팀들이 있는데 빠르게 한번 짚어보시죠. 자, 먼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 코레일 FC입니다. 현재 승점 15점, 4승 3무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무패팀 가운데 한 팀입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한 오래된 철마라고 적었죠. 대전 코레일은 K3 리그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이 실업 축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팀입니다.
2013년도 창단이고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을 해서 쭉 이어져 오다가 이름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 올해는 대전 코레일이라는 이름으로 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수비력으로 리그 2실점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전방에 공다위 선수 같은 준수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난해 우승팀이 화성을 3대1로 잡았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팀이다. 그런데 최근 두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좀 아쉬웠죠. 0대0 무승부를 연이어 두 차례 기록을 했는데 특히나 이 하위권에 처져 있는 부산교통공사 상대로 0대0 무승부는 대전이 우승권에 도전을 하려면 이거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 승점 석점을 노렸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게 만드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이겁니다. 대전 지금 잘하고 있고 안 지고 있고 골 실점 정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띌 수 있을지, 덜 보수적인 축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축구를 할 수 있을지가 대전 코레일이 상위권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위 달리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김해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팀. 현재 4위를 달리고 있고 승점 15점 4승 3무에 득실 마이너스는 플러스 4입니다. 여기서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김해시청의 춘천 원정 경기를 현장 중계를 하러 갔다가 서포터분들이 한 3분 와 계시더라고요. 가서 여쭤봤어요. 이번 시즌 김해시청 성적 만족하시냐? 했더니 3분 다 너무 만족한다고. 3등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3위 할 줄 몰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전 시즌도 또 그 전 시즌도 김해는 언제나 상위권을 계속 유지했던 팀이거든요. 선수단의 뎁스도 물론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 선수라든지 지금도 정상교 같은 선수들이 있으면서 김해를 좀 이끌어줄 만한 에이스들이 분명 있긴 합니다만 사실 김해의 전력이 그리고 투자가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시즌도 무패라는 거 김해시청의 경기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순위는 어쨌든 현재 4위이기 때문에 계속 우승에 도전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5위 울산시민축구단인데 현재 승점 12점 4승 3패 그리고 득실은 플러스 1입니다. 지금 2, 3, 4위였죠. 세 팀이 무패팀이에요. 무패팀 3팀 아래에 무려 3번의 패배를 기록한 5위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때는 또 야무지게 승리를 따내면서 4승을 챙겼던 울산시민축구단이에요. 여전히 K3 리그 최고의 크랙이죠. 구종욱 선수가 뛰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이 선수 한 명의 존재만으로도 울산은 정말 또 강력한 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현경 선수가 최전방에서 구종욱과 작년에 정말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이현경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현경이 이끌고 있는 경주 한수원을 이번 시즌 처음으로 무너뜨린 팀이 바로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이현경을 잃었지만 이현경의 경주를 꺾었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해봤고 윤균상 감독의 축구는 항상 비슷합니다. 이기는 축구. 어떻게든 꾸역꾸역 경기 막판에 골 넣어서 이기는 축구를 보여주는 감독이 윤균상 감독이거든요. 직접 만나뵌 적은 없는데 굉장히 또 인품도 좋아 보이시고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은 감독님 중에 한 분이에요. 윤균상 감독이 울산시민축구단 이번 시즌도 한번 우승권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위 강릉인데 현재 승점 10점 2승 4무 1패입니다. 이 팀은 무려 4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잘 지지 않는 팀이다라는 건데 그만큼 또 이기는 적도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되겠죠. 내셔널리그의 호랑이의 부활이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최근 강릉시민축구단이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적이 많이 없었어요. 내셔널리그에서 워낙 손에 꼽히는 강팀이긴 했는데 김도근 감독 부임 이후에 성적이 빡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좀 중요했는데 일단 시즌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있어요. 지금 최근 경기에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박선주 선수의 안타까운 부상이 있었죠. 박선주 선수가 팀의 캡틴이고 92년생의 박선주 선수 밑에는 97년생의 지병우 선수가 또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팀의 캡틴이었던 지병우 선수가 올해도 박선주 선수가 없으면 아마 주장 완장을 채우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지병우 선수의 활약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베테랑의 존재들 K3 리그에서 정말 귀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당장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베테랑들이 잘 끌어줄 필요가 있겠고 작년 후반기부터 정말 좋은 폼을 보여줬고 또 열리면 때리는 적극적인 슈팅을 하고 또 쉽게 지지 않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 자체는 시즌 막판까지도 중위권 이상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작년도 강릉이 경기력이 막 나빴던 건 아닌데 유난히 홈에서 뭔가 하나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홈에서의 승리가 정말 늦게 나왔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홈 승리가 정말 좀 부족했어요. 그랬던 강릉인데 올해는 홈에서 좀 일찌감치 혈이 뚫렸습니다. 포천 상대로 3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홈 승리를 좀 빨리 기록한 만큼 강릉시민축구단의 이번 시즌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이 강릉에 가면 이 홈구장에서 트럼펫 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강릉이 홈에서 진짜 못 이기는데 홈에서 응원 열기는 정말 K3 리그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요. 이 홈팬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 이 강릉 올림픽 센터에 위치해 있는 이 보조 경기장이라서 뒤에 하키 센터가 보여요. 참 전경이 예쁜 경기장인데 이번 시즌 좀 좋은 활약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위 창원입니다. 영상이 3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창원은 현재 승점 10점, 3승 1무 3패,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득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미해진 우승의 기억이죠. 작년 시즌 창원은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렀습니다. 네, 결국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워낙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경기력도 제대로 올라와주지 않았던 창원 FC였는데 여전히 에이스 태연찬 선수는 건재한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도 득점을 기록을 했고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지난 시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최경돈 감독이 좀 구설수에 오르면서 어쨌든 또 팀을 떠나게 됐고 그러면서 새롭게 감독 교체가 있었는데 확실히 상대적인 약팀들은 좀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리그 초반 3경기 화성FC 상대로도 졌고 내리 3연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지금 확 치고 올라왔어요. 창원이 7위까지 어느새 올라온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창원의 경기력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승의 기억을 생생하게 품고 있는 또 한 팀이죠. 바로 화성FC가 8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승점 10점, 3승 1무 3패. 승무패는 창원이랑 똑같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폼만 오른다면 이랬는데 이란 이 가정법을 썼던 얘기는 지금 폼이 올라오지 않았던 얘기겠죠. 올라올 듯 올라오지 않고 있는 화성의 경기력입니다. 우승 청부사인 루안 선수는 계속 폼이 괜찮아 보여요. 지난 경기도 득점을 기록했고요. 또 탄탄한 외국인 선수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화성의 굉장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구단의 지원이 밑받침이 된다는 점이 화성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겠죠. 이번 시즌에도 득점은 많이 터지고 있어요. 11골 기록하면서 최다 득점 공동 3위인데 문제는 11골이나 또 마찬가지로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점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화성이고요. 지난 시즌의 우승의 기억과 또 구단의 의지가 합쳐지면 분명히 반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좋을 때는 아주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또 뜬금없이 3골, 4골씩 실점하면서 패배를 하는 이 들쭉날쭉한 경기력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2연패의 흐름 이런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빨리 바꿔내는 것이 화성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움도 있었던 게 코리아컵에서 강원과 만났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오렌지 더비가 K3 리그의 좀 전통적인 더비인데 이 강원과 화성이 만나서 오렌지 더비가 성사되는 건 좀 낯설었어요. 어쨌든 오렌지 더비가 성사가 됐었는데 그 경기 원래 제가 중계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방송사가 바뀌게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네, 명경기가 나왔죠. 화성FC가 좋은 이 추격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길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2대1을 만드는 득점이었나요? 김남석 선수였나요? 득점이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는데 VAR이 없어서 이게 취소가 됐던 거지 VAR 돌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면이었거든요. 강원을 잡고 오렌지 더비에서 동화를 줄 수도 있었던 화성이었는데 그때 좀 아쉬움을 겪었고 그 이후에 지금 2연패란 말이죠. 빠르게 좀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렌지 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9위 포천시민축구단 현재 승점 9점 2승 3무 2패. 승패 마진은 역시 똑같은데 득실 마진도 0이고요. 무승부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승점이 한 점이 낮죠. K3를 물들일 또 다른 주황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수비적인 색깔을 보여주면서 포천시민축구단이 잘 지지하는 축구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경기 좀 재미없다. 노잼이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계하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이성재 감독이 정말 저는 인터뷰 보고 반가웠던 게 이번 시즌은 다를 것이다. 재밌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직접 이 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멋졌던 게 개막전, 코리아컵 1라운드, 그리고 개막 2라운드까지 3경기 내리 2골, 3골, 2골이었나요? 멀티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포천이 정말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중심에 재계약에 성공한 이재권 선수 그리고 이번에 합류한 홍석환 선수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공격진의 호흡과는 별개로 불안한 소비력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성과 마찬가지로 11득점 11실점 똑같이 지금 오렌지 형제들이 똑같이 달리고 있는데 이 수비력에서의 좀 불안함을 빠르게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고 지난 시즌 K3 리그 베스트 11에도 뽑혔던 김태은 선수가 지금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포천에서 지금 100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는 김태훈 선수예요. K3 리그의 한 팀의 레전드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팀에서 또 이런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준 김태훈 선수 좀 빠르게 복귀를 해서 포천시민축구단 수비에 안정감을 더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몇 팀이었죠? 9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K3 리그 하나도 몰랐더라도 지금 제가 30분 동안 떠든 거 보시면 어느 정도 크삼이 이런 리그구나 하는 거 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좀 한 10분 정도까지는 제가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저도 신나서 그냥 친구한테 설명해 주듯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K3 리그가 그만큼 지금 이번 시즌에 좀 재밌습니다. 격변을 예고하고 있고요. 참 많은 팀들이 우승 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직 시즌 초반이라 여러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써내려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K3 리그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승강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들이 정말로 이 프로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구단들이 관계자들이랑 이야기해보면 한두 팀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화성FC가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시흥시민도 프로화 의지가 있고요. 경주한 수원, 대전 코레일 당연한 얘기고요.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앞으로 이 2027년까지 구단의 모습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를 준비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첫 스텝이 될 2024 시즌인데, 그만큼 의지가 있는 구단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선수 퀄리티도 올라갈 것이고, 경기의 질도 올라갈 것이고, 우승을 노리는 팀, 윈나우 노선을 선택하는 팀들이 더 많아질 2024 시즌입니다. 4년, 5년, 6년 가면 갈수록 더 재밌어지긴 할 건데, 이왕이면 일찍 보시면 좋잖아요. 나 2024년부터 크산 본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매주 중계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제 목소리 들리면 또 반가워하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절대 2강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경주와 시흥의 경기가 다음 라운드에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5월 3일에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이 경기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고, 금요일 경기인데 글쎄요, 제가 중계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 경주와 시흥의 경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리나 더비이기도 합니다. 네. 경주한서 소속이었던 유지민 선수가 시흥시민 소속으로 이제 팀을 옮기면서 카리나 더비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또 서경주 더비이기도 해요. 서경주가 경주에서 시흥으로 올해 팀을 옮겼죠.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있는 이 경기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위와 4위 팀이 2위부터 4위 팀, 2, 3, 4위 팀이 지금 무패예요. 이 팀들이 7경기 무패팀이 3팀이나 되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이 팀들의 무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좀 관건입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팀들 가운데 1, 2, 3, 4위 팀이 지난 라운드까지는 다 무패였는데 7라운드 들어서면서 경주한 수원은 졌고요. 나머지 2, 3, 4위 팀은 비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압도적이라고 생각했던 팀들이 사실 압도적인 게 아닌 겁니다. 전력차가 크지 않아요. 앞으로도 재밌는 경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만 K3 리그에 끝없는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긴 이야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K3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산 팬분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인사해볼까요? 둘, 셋, 슈! 파!